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남에서도 최근 백신 접종을 마쳤지만 확진되는 돌파 감염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창원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연속 기획보도에선 집결지를 어떤 공원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남해 유자 수확이 시작됐지만 가원이 대폭 줄어 전량을 납품해도 가공업체 수요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몽골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독립운동가 이태준 선생을 기리는 기념관이 고향 함안에 문을 열었습니다. 경남에서도 최근 백신 접종을 마쳤지만 확진되는 돌파 감염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우세종으로 등장한 반면에 상반기에 접종한 고령층과 고위험군의 접종 효과는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덕유산 자락의 마을입니다. 면사무소 앞에 선별진료소가 차려졌고 어른아이 가릴 것 없이 진단검사를 받습니다. 코로나 청정지대를 자랑하던 지역에서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걱정이 많지. 안 이래야 되는데 자꾸 이런 일이 생긴 게. 그래서 나온 게 걱정이라요. 우리 딸도 살고 하는데. 지난달엔 확진자가 한 명도 없던 함양에서 이틀 새 21명이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2명을 빼고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주민입니다. 창원 요양병원 관련도 마찬가지. 누적 확진자 360여 명의 75%인 270여 명이 돌파 감염입니다. 도내 확진자의 돌파 감염 비율은 지난달 31%에서 이달 들어 46%로 급증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 돌파 감염 비율도 느는 건 순리지만 상승세가 예상외로 가파릅니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우세종으로 등장한 반면 상반기에 접종한 고령층과 고위험군의 접종 효과는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방역당국 해법은 적극적인 추가 접종입니다. 델타 변이 유행, 돌파 감염에 대비하는 만큼 고위험군 대상자는 추가 접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더 효과가 명확하기에 방역당국은 수능시험 이후 청소년층의 코로나 확산이 우려되고 연말연시 각종 모임과 행사도 큰 위험 요인이라며 방역 수칙 준수와 함께 미접종자는 서둘러 접종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이어서 창원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연속 기획보도 두 번째 순서입니다. 창원시가 이곳을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떤 공원으로 만들지를 두고는 의견들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시민들이 참여한 토론회 현장을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시는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일대를 2024년까지 문화공원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문화공원을 어떻게 조성할지를 두고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처음으로 마련됐습니다. 우선 오랜 기간 동안 청소년 통행 금지 구역이었던 만큼 이제는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청소년한테 돌려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체육 공간이라든지 청소년을 위한 여러 가지 공간들이 도서관 근처에 이렇게 여러 개가 설치되었으면 좋겠고, 여성 인권과 관련한 상징적인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부분 공감하는 분위기였지만 116년이라는 역사를 하루아침에 다 없애버릴 수는 없다. 저희들도 그 들어가는 입구 나오는 한 곳에 뭔가 집결지 여성들을 기억할 수 있는. 여성 인권과 관련된 상징적인 구조물 건립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꼭 흔적이 필요하시다면 바닥에 성매매 흔적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짚고 진단할 수 있는 자그마한 표정만 있으면 되리라 봅니다. 공원 조성에 시민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 우려는 여전합니다. 주민들의 이런 다양한 의견들은 조성 설계나 그 이후의 실시 설계 과정에서 창원시가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공원 조성 계획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만큼 창원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여러 차례 더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맛과 향이 뛰어난 남해 유자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가원이 대폭 줄어서 전량을 납품하더라도 가공업체 수요에 미치지 못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남해군은 유자 살리기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이 소식은 이종승 기자가 전합니다. 선명한 노란 빛깔의 열매가 가지마다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유자의 원조격인 남해 유자입니다. 계량종보다 껍질이 단단하고 투박하게 생겼지만 단맛과 향이 강하고 신맛이 적어 인기가 높습니다. 기후 풍토와 더불어서 바다를 끼고 해풍을 먹고 자란 유자가 좋다. 그리고 비타민C 함유량이 아주 풍부하고. 하지만 유자 농사는 내리막길입니다. 가장 많이 길렀던 1996년에 570헥타르까지 재배했지만 현재는 44헥타르까지 급감했습니다. IMF 때 유자 가공업체의 부도로 판로가 막히면서 폐원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전체 예상 생산량은 270여 톤, 가공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물량이 450여 톤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지역 생산량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남해 유자를 많이 구매를 하고 싶는데 물량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에 어쩔 수 없이 구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해군이 유자 살리기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올해부터 예산을 투입해 유자 나무 높이를 3m 수준으로 낮추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농민들이 쉽게 수확할 수 있도록 도와 버려지는 과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수고를 낮추지 않으면 실생목이라서 한 7m, 8m까지 자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고를 3m 정도로 낮추게 되면 수확을 쉽게 할 수가 있고. 남해군은 유자산업 육성 시책을 지속적으로 펴 재배 면적을 87헥타르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종세입니다. 저희들은 촬영을 좀 오늘 아침 찬 공기가 몰려와 반짝 추워졌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창원의 아침 기온은 5도, 한마는 영하 1도까지 떨어졌고요. 한낮 기온은 16도 안팎까지 올라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뽀얀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아침까지 경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강이나 호수 그리고 골짜기에 가까운 도로는 더 짙은 안개가 끼면서 가시거리가 급변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차간거리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맑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오후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아침 기온은 떨어졌지만 낮 기온은 어제만큼 오르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밀양 0도, 양산은 3도에서 시작하고요. 한낮 기온은 밀양 17도, 창녕은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진주는 0도로 춥습니다. 한낮 기온은 진주 16도, 사천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수능일인 내일은 맑은 날씨에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당분간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건강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몽골의 독립운동의 거점을 만들어 독립운동을 이어갔던 대암 이태준 선생을 아시나요? 이 몽골의 슈바이처라고 불렸던 이 선생을 기리는 기념관이 그의 고향 하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서창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한가운데 한국인 의사를 추모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1910년대 몽골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전염병을 치료하며 몽골의 슈바이처로 불린 대암 이태준 선생을 기리는 공간입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은 몽골 정부에서 약 2,000평의 그 부지를 제공을 했었고 1883년 하만에서 태어나 24살에 세브란스 학교에 입학한 대암 이태준 선생은 세브란스 재학 시절 도산 안창호의 권유로 비밀 청년단체에 가담하면서 독립운동에 발을 내딛게 됩니다. 하지만 날로 심화되는 일제의 탄압에 1911년 중국으로 망명하고 현지 병원에 근무하며 무관학교에 후원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후 독립운동가 우사 김규식과 몽골의 비밀 군관학교를 설립하기로 하고 몽골로 거처를 옮깁니다. 약속한 자금이 도착하지 않아 학교 설립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대신 울란바토르에 세운 병원 동의의국은 애국지사들의 독립운동 거점이 됐습니다. 단순한 병원이 아니라 독립운동의 아주 중요한 거점이죠. 숙식 제공이라든가 교통 편의 제공, 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자금을
이제 주기도 하고. 그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이 고향 함안군에도 생겼습니다. 이곳은 이태준 선생 추모 공간입니다. 보시다시피 천장은 이태준 선생이 주로 활동했던 몽골의 전통 가옥인 게르 형태로 꾸며졌습니다. 기념관엔 이태준이 안창호 선생과 나눈 편지 등 그가 남긴 발자취가 녹아 있습니다. 이동식 주택, 게르를 갖다가 좀 지어가지고 게르의 체험관을 만들어서 그 체험관에서 충분히 이 몽골이나 또 대함 선생님의 행적에 관해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걸 또 만들고 싶고. 이역만리 타지에서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기 위해 피땀 흘렸던 이태준. 그의 정신을 되새기고 계승해 나가는 건 이제 남은 후손들의 과제입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창원시가 행정 개편을 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성산구 용지동의 도의원 시의원 선거구 획정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또 사천시장이 중도 하차하면서 내년 출마를 앞둔 후보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가 소식 부정석 기자입니다. 창원시의 행정 개편으로 의창구 용지동과 용호동, 신월동과 반송동 일부가 지난 7월부터 성산구 용지동으로 편입됐습니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도의원과 시의원 선거구 획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용지동이 성산구로 가면서 단일 선거구였던 의창구 복림동과 선거구가 나눠지게 된 건데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겁니다. 의창구 대원동과 두대동, 삼동동과 덕정동은 성산구 중앙동으로 편입돼 경남도 의회 창원시 4선거구, 창원시 의회 라선거구로 획정됐습니다. 창원시장 선거는 시청이 위치한 성산구 선거관리위원회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송도군 사천시장이 상고심에서 시장직을 상실하면서 내년 시장직에 도전할 후보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차상돈 전 사천경찰서장과 최가편 전 사천시 의회 의장 2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호동 전 경남도 복지국장과 박동식 전 경남도 의회 의장, 박정열 경남도 의원, 이삼수 사천시 의회 의장, 이원섭 경상국립대 교수, 최상화 전 청와대 춘추관장 등 6명입니다. 이종범 국민통합연대 경남본부 대표는 무소속으로 출마를 준비 중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제82회 순국 선열의 날 기념식이 오늘 오전 11시 경남 보훈회관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진해 첨단연구단지 비전 선포식은 오늘 오후 2시 창원시 진해구 여좌연구단지에서 진행됩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재개원식이 오늘 오전 11시 진주 어린이교통공원에서 열립니다. 밀양 시민의 날 기념식 및 축하 공연이 오늘 오후 3시 밀양 아리랑 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체육회장기 게이트볼 대회가 오늘 오전 9시 사천 공설 게이트볼장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쌀 생산량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경남의 쌀 생산량은 33만 8,698톤으로 지난해보다 7.75% 늘어 2015년 이후 6년 만에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경작지 1,000제곱미터당 생산량은 529kg으로 지난해보다 9.52% 늘었지만 벼 재배 면적은 6만 4,079헥타르로 1.45% 줄었습니다. 하동중앙의원이 24시간 응급실 운영에 들어간 가운데 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경상대병원과 하동군, 하동군의회, 하동소방서, 하동경찰서 등 5개의 민관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하동중앙의원에 응급 환자가 내원하면 경상대병원은 영상과 환자 정보를 공유해 원격 진료 협진 시스템을 구축하며 소방서는 환자 이송을 지원합니다. 통영시에 전입한 경상국립대학교 해양과학대학 학생들에게 통영시가 연간 3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통영시와 경상국립대학교는 전입대학생 지원금 지급이 우수 신입생 유치와 청년 인구 유입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창원시 성산구의 주택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이 전월 대비 2.26% 상승해 경기도 오산시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상승률은 앞으로 성산구의 입주 물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중저가 아파트나 저평가 아파트들의 투자 수요가 몰린 것이 이유로 분석됩니다. 경남 10호이자 거제시 1호인 거제 장평 수소충전소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거제시가 국비를 포함해 30억 원을 투입한 수소충전소는 승용차 기준 하루 60, 70대 정도 충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수소충전소 10개소가 있는 경남은 연말까지 3개가 추가되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충전소를 운영하게 됩니다. 제26회 김해 분청 도자기 축제가 어제 개막해 오는 21일까지 김해시 진례면 분청 도자기 박물관 일원에서 열립니다. 3년 만에 열리는 김해 분청 도자기 축제에서는 김해 지역 60여 개 도예 업체 명장들이 빚어낸 우수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경남형 민관협력 배달앱과 이 경남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전용 경남사랑 상품권인 경남이지가 오늘 오전 10시에 발행됩니다. 경남 이지역 화폐의 약어인 경남이지는 지정된 온라인 가맹점에서만 결제할 수 있으며 기본 할인율은 10%이지만 출시 기념을 위해 이번 판매에선 20%를 할인하며 1인당 구매 한도는 50만 원입니다. 프로야구 NC 다이노스가 경남 농협 및 농촌사랑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코로나19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찾아 일손 돕기에 나섰습니다. 현재 마무리 훈련을 하고 있는 C팀 선수단과 임직원 40여 명은 밀양시 산내면의 사과 농장에서 농민들을 도와 사과를 수확했으며 NC는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미국 보잉사와 B787 엔진 장착 구조물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품목은 B787 엔진과 날개가 접합하는 나셀에 들어가는 구성품으로 모두 24개 종의 부품과 조립체를 제작해 납품하게 되며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5년, 금액은 1,200억 원 규모입니다. 경남교육청 공무원 노조가 초등학교에서 방화 셔터 게임 사고를 입은 홍성우 학생의 회복과 재활 치료를 위해 성금 1,791만 6천 원을 전달했습니다. 지난달 4일부터 29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한 이번 성금 모금엔 경남교육청 공무원 노조원 220여 명이 뜻을 모았습니다.